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3번째인데 2번은 국회에서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심정으로 보셨나요? 아니, 어디에서 보셨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현장에 나가 계셨는지. 아니 이거는 제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체 출연이 있어서 그냥 TV로 봤습니다. 근데 뭐 참담하죠. 사실 현직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했지만 네. 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비극을 반복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심각하게 고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번의 전례와 이번 탄핵이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한 거라서 사실은 성립 자체가 되게 어려운 되게 감정적인 탄핵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잘못한 사안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해 가면서 밝혀지면서 이렇게 빌드업 되어 오는 과정에서 탄핵 여론이 높아졌던 그런 소위 말하면 점진적이고 단계적 과정을 밟았다면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워낙 충격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국민들에게 이게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거나 무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히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몸으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고 되게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직접 지켜보는 것. 두 번째 차이는 당시에 그 새누리당 집권당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해줬거든요. 탄핵은 결과적으로 절반밖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탄핵이 가결은 됐지만 뭔가 여야가 같이 묵인하거나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뒷맛이 좀 개운치 않은 그런 탄핵이에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의 어떤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끝까지 저항했나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 본인의 어떤 이제 제대로 주변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언을 하고 접근했던 그들의 문제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고 그거 사실 초기에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그런 형태의 국정농단이 둘의 공모하에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리고 이 양반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프로포폴 같은 소위 마약성 치료제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확인되면서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당시 집권당 의원들의 이탈을 불러냈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어떤 근거로 뭘 보고 약간 그런 거 느끼셨어요?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대통령도 하신 분이 지금 3번의 대국민 담화가 보면요. 다 틀리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도 하고 있고. 두 번째 자기가 했던 얘기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또 임기 단축도 시사했었고. 근데 마지막 담화는 보면 정면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자기의 부하 사령관들이 말하고 있는 거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점령하라고 했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걸 좀 부인하잖아요. 2시간 살짝 경고하러 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살짝 경고하러 간 게 어떻게 사람을 끌어내라는 게 경고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했던 지시도 그럼 기억을 못한다는 소리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흔히 잡범들이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점점 대통령 담화가 바뀌는 과정을 보시니까 네. 뭐 약간 판단 능력이나 아니 이런 최고 게 좀- 지도자였던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예. 상황이 급하다고 저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저렇게 비정상적인 발언을 할 때는 이미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예. 본인이 말을 한 대로 실제로 비상계엄은 나의 통치행위다. 뭐 이런 것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아니 들더라고요.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맞죠. 예. 그래서 이건 근데 정당했다. 뭐 이런 비상계엄은 생각을 계속 통치행위인데 그래서 통치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아야죠. 법적, 헌법적. 그러니까 예. 법적, 헌법적 요건에 맞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얘기 반복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법률 전문가이고 최고의 수사 전문가였던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뻔한 소리를. 저게 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자기가 부당하게 탄핵되었다고 보고 내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소위 무슨 무기를 든 내전이 아니라 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탄핵 찬성파와 격돌을 시켜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서 살아나려고 하는 태도예요. 계속해서 뭔가 본인은 끝까지 싸우고 억울하다고 있다. 얘기하면 자기 억울하다. 지지층들이 예. 걸게 할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이유를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이 아닌데도 막 설명한 걸 보면 그런 논거로 자기 지지층들을 격동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사회적 압력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전술로 보여요. 제가 볼 때.